조우성 변호사의 생활인문학 제1편. 이번 시간에는 가장 아픈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한비자의 영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티타임즈에서 계속 연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이런 상담을 한번 받게 됐어요. 어떤 분인데 동업자와 최근 들어서 언쟁을 자주 한다. 그리고 언쟁을 하다 말문이 막히면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 약점, 과거에 이제 돈을 빌렸다가 안 갚고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과거의 약점을 들먹이려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놀란다는 거죠. 너 옛날에 그러지 않았느냐. 아무래도 싸움을 하고 감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듯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랬다가는 관계가 아주 악화되겠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영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린, 거스를 역자의 비늘린, 거슬려져 있는 비늘이라는 건데, 이것은 그 전국시대 마렵의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의 저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용이란 길들여서 탈 수 있는 영물이긴 하다. 하지만 턱 밑에 직경 한자 정도의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다. 만일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 용은 화가 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고 만다. 군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린이 있다. 설득하는 자가 능히 군주의 영린을 저촉하지 않으면 그 설득은 기대할 만하다. 한비자의 여러 챕터, 여러 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난 편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세난, 말하는 것이 어렵다. 즉 한비자는 이 세난 편에서 영린이란 개념을 왜 썼느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화를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입게 되면 설득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군주에게 조언하려는 참모들에게 조언을 이런 그 주의를 준 건데요. 하지만 이런 이치는 꼭 군주와 신하, 군주와 참모 간의 관계가 아니고 모든 인간 관계에서 적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가장 아프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 짧은 가방끈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관계, 건강, 신체적인 좀 안 좋은 부분, 자식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그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코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추고 싶은,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그 부분, 이것을 코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상대방은 막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텐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골스톤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의 뇌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왔다. 진화가 되면서 뇌가 점점 두꺼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뇌에는 가장 안쪽에는 파충류의 뇌가 있고, 그 다음 껍질은 포유류의 뇌가 싸고 있고, 제일 바깥의 껍질을 영장류의 뇌가 싸고 있다. 이걸 소위 세계의 뇌 이론이라고 합니다. 파충류의 뇌는 아주 예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아주 미개할 때 존재했던 뇌인데요.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투쟁이나 도피, 즉 어떤 위험한 대상을 만났을 때 인간은 싸우거나 도망간다는 거죠. 내가 얘랑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라는 그 순간적인 반응을 관장하는 것이 파충류의 뇌인데, 이것은 즉각적인 행동과 반응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 바깥층을 사고 있는 것이 이제 포유류의 뇌입니다. 포유류의 뇌는 사랑, 기쁨, 슬픔, 분노, 질투, 즐거움 등의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일 바깥쪽이 영장류의 뇌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파충류와 포유류의 뇌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실용적이고 현명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뇌는 이렇게 서로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공격을 받으면 그 세 개의 뇌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파충류의 뇌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유류나 영장류의 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책 중에 뭐 뱀의 뇌에겐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면 극도로 분노하면 이 머릿속은 파충류의 뇌로 바뀌기 때문에 그 파충류의 뇌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야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아버님이 아주 화가 나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빨리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치, 어릴 때 마음으로도 아니 이렇게 아버지가 화가 나셨으면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버지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어머니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한 2시간 있다가 들어오면 아버지가 좀 풀려 계셔요. 왜냐? 그때 우리 아버지의 머리는 파충류의 뇌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그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뇌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이런 어떤 코어 컴플렉스, 영린을 공격당한 사람은 이걸 두고두고 잊지를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로 남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고 나죠. 정말 말이야 잔인하게도 이 인간이란 동물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안 해주면, 한 번 뭔가 안 좋으면 그걸 딱 기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야속하다 이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거 한 번 못 해준 것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 뇌과학의 바탕을 둔 과학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좋은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모습보다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쪽이 훨씬 더 진화가 많이 되어 왔었죠. 왜냐하면 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험하고 불쾌한 기억들은 어디에 조장이 되느냐? 뇌의 변형계, 림빅 시스템을 자극해서 거기에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록은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나를 대처하게 해준다는 거죠. 빨리 대처하게 되고 그래야 내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즉 나쁜 기억을 오래 간직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기제인 겁니다. 결국 나쁜 기억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한번 돌아보죠. 내 주위 소중한 사람들의 영린이 과연 무엇일까? 그 영린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유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티타임즈에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